새학기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힌 적 있으신가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아는데, 심각하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러실까? 마음속에서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보시는 걸까? 하는 억울함과 덜컥 겁이 나는 두려움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시는 그 마음. 오늘 행복빛 연구소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큰애와 비교하게 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들이라 조금 늦나 보다. 성격이 좀 순해서 그래. 하며 스스로 다독여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권유에 결국 오늘 선생님께 우리 애 그런 애 아니거든요? 라며 날선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아이 얼굴을 보는데 미안함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만 흐른다고 하셨네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밤이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부모에게 아이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존재인데 누군가 검사를 말하는 순간 그건 마치 아이에게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장애로 나오면 어쩌지? 라는 공포는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가장 뜨거운 본능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선생님께 짜증을 낸 건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둘은 방어막이었을 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다르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검사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아이 상태 때문이 아니라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권유하는 그 검사는 아이의 결함을 찾아서 판결문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유전자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습니다. 그 유전자는요, 머리가 좀 좋을 수도 있고, 머리가 좀 나쁘지만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인간이 정해놓은 장애의 범주에 어떤 것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부모의 선택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시기의 검사는 판정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최적의 매뉴얼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당장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억지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관찰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께서 관찰 노트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께 그동안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뒤에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모습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가와 엄마 마음부터 상담을 해보세요. 아이 검사가 무섭다면 발달 전문가를 만나서 엄마가 느끼는 이 불안함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모와 교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일반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분야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생님께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선생님들은 매년 그 나이대의 학생들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엄마보다는 객관적으로 학생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이
서운하다고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짜증낸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아이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엄마로서 수용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솔직함만으로도 관계에 매듭이 풀릴 것입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아이가 바뀌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아이의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제때 읽어주느냐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 감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죠. 하지만 어떤 장애가 걱정이 되거나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느껴져서 나는 지금 두려워서 화가 난 거구나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토닥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불안한 감정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게요.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아이의 장점 5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양치를 잘한다, 인사를 잘한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빛나는 점을 먼저 발견해 주세요. 부모님,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한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의 속도가 조금 느릴 뿐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엄마의 곁을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있는가 하면 찬바람 부는 겨울에야 향기를 바라는 동백꽃도 있지요. 우리 아이는 그저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걷는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빛 루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